이번 강의에서는 차명주식 개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명주식의 개념입니다. 차명주식이란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것으로 수탁자로 주주의 명의가 표시되지만 외관상 소유자일 뿐 그 주식을 관리 처분할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않는 신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명의신탁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비교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 명의가 이전되어 있지만 그것은 외관상 표명되는 것일 뿐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다릅니다. 세 번째,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은 편법 증여 등 고액 탈세뿐만 아니라 체납 처분 회피, 주가 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학의 하나로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재산가 등의 명의신탁 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은 간편실명 전환을 지원하는 등 명의신탁 양성화 노력도 지속해왔습니다. 최근 5년간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금 추징 실적은 1,702명에게 과세되었고 1조 1,231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 행정 시스템인 엔티스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 행위 차단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확대하여 간편실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련 탈세의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탈법적 명의신탁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차명주식 조세회피 유형입니다. 첫 번째, 상속증여세 탈루 사례입니다.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누락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입니다. 상장주식 지분을 분산하여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세 번째, 종합소득세 탈루 사례입니다. 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2차 납세 의무 면탈 사례입니다.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주가 조작 악용 사례입니다. 차명주식을 이용한 주가 조작으로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사례입니다. 차명주식으로 인한 피해 사례입니다. 첫 번째, 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 과세단 사례입니다.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압류되거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 납부 의무로 과세된 사례입니다. 탈루세금 추징 및 조세범 처벌, 명의대여자가 소유권 주장 시 환원을 위한 소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 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 취지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등기나 등록 등에 의해 공부상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경우 그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표시하여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내용입니다.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사하였습니다. 차명주주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상 1996년 9월 30일까지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차명주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3인 이상의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차명주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 발기인 수 제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3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법인 설립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부도, 신용불량 등으로 차명주주로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45조의 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입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위제한다. 그 재산이 명의개설을 해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즉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명의개설을 통해 주주임을 외관상 나타내야 하나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위제한다.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을 의미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조세 외 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 소유자로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입니다. 신고사항에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를 제재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전환한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명의신탁 재산이 제외됩니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3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됩니다.